좀 해야 되죠? 다 부를게요. 모르는 거 별표 쳐놓고 이따가 질문합시다. 자, 1번에 2번이고요. 2번에 3번이고요. 3번에 3번이고요.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7번에 2번. 8번에 1번. 9번에 4번.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게 시작하죠. 10번에 4번. 11에 5번. 12에 4번. 13에 5번. 14에 5번. 15에 1번. 16에 2번. 17의 첫 번째 문제는 A는 6. 두 번째 문제는 A는 4845, B는 17. 18번에 65분의 16. 19번에 첫 번째는 4파이 5 해서 1024. 두 번째는 4H5 해서 56. 세 번째 121분의 6. 질문해볼까요? 1000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왜? 아닌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있습니까? 6, 7번. 세 번째 페이지 9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니? 9번 할까? 9번 하고 또 12번 하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13, 14번은요? 둘 다 할까요? 13, 14. 그 다음 5페이지에 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15, 16. 그 다음 서술형에서는 몇 번 할까요? 18번 하고 19번에 마지막 거 해야 될걸? 그지? 위에 거는 괜찮지? 19의 세 번째 무려 7점짜리입니다. 어이구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자 6번 표본 공간 S의 서로 다른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보기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니네가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B학번 합집합의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확률은 다 0 이상 1 이하잖아. 그치? 얘는 볼 필요도 없이 맞죠? 니은번 A 합집합 B가 표본 공간 S이면 A, B는 배반이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배반의 정의가 뭔데? 배반 사건의 정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치? 자 합집합이 표본 공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집합으로 따지면 그지? 딱 잘라서 A 아니면 B다. 이 그림이 그려지면 이 말이 맞아. 그치? 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게 맞는데 얘들아 항상 저런 경우만 있니?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전체 집합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배반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알겠지?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디귿번 배반이면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초에 합집합 구할 때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으로 구하는데 배반이라는 말 속에 얘가 0입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죠. 됐지요? 7번 자 그림 위에 원 위에 6개의 점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릴 건데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더 희귀할까? 직각삼각형이 아닌 삼각형이 더 희귀할까? 직각삼각형이 더 희귀하지. 그러니까 얘는 여사건으로 푸는 게 맞는 거야. 원에서 직각삼각형 어떻게 만들지? 지름을 긋고 나면 여기서 어떻게 그어도 다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지름 하나를 딱 선택하는 순간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4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지름 하나도. 자, 그럼 지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몇 개? 몇 종류 나와? 3종류 나와. 따라서 직각삼각형이 몇 개 나온다? 4 곱하기 3 해서 12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 삼각형의 개수는 6개 중에 3점을 고르자.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올 확률이니까 6건으로 풀면 되겠지. 됐죠? 9번. 자, 문제 상황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A에서 출발을 해서 B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거야. 근데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요 R이라고 하는 사각형은 4변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되돌아올 때는 C는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는 C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B까지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갈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생겨. R의 4변을 다 지난다라는 말 때문에. 바로 어디를 지나야 되죠? R 사각형의 왼쪽 아래 지점. 여기 무조건 지나가야 되죠. 여기 P 지점을 무조건 지나가야만 4변을 다 지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A에서부터 P까지 가자. 경우의 수 4팩 나누기 2팩, 2팩 들어가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다시 P에서 B를 갈 때 나 위에서 위로 갈래 또는 나 오른쪽부터 갈래, 2가지 경우 존재하죠.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현재 2가지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곱하기로. 이제 되돌아와야 돼, 얘들아. 이제 되돌아와야 돼. 되돌아올 건데 되돌아오면 이제 B에서 P까지 갈 건데 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 1개밖에. 왜냐하면 만약에 P에서 아까 B를 갈 때 이렇게 가야지 라고 선택을 했으면 되돌아올 때는 무조건 나머지 하나의 길로 가야 돼. 여기서 뭔가를 하나 택했으면 여기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생각 안 해도 돼. 알겠니? 이건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말고 P에서 A로 그냥 바로 돌아오면 되는데 중요한 건 C를 거치면 안 된다는 거지. 얘를 거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P에서 A로 올 건데 중간에 C는 절대 거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들아, C를 못 거치면 여기서 여기로 올 때 C를 못 거치면 길을 지워버리면 되죠. 못 가는 길이 생기잖아. 어떻게 생겨? 이 길 절대 못 가죠. C를 거치면 안 되니까. 이 길 못 가죠. 여기 길도 못 가죠. 여기 길도 못 가죠. 그럼 결국 P에서 A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인 거니? 2개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없는 거야. 옆으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요게 2개밖에 없어. 됐니? 이거 다 곱하면 끝인 거야. 알겠습니까? 문제 조건은 아주 복잡하게 나왔는데 해석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12번 보겠습니다. 자, 세 자연수 ABC라고 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라고 나왔고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의 배수래요. 자, 일단 3개를 곱해서 4의 배수다. 이걸로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니? 3개를 다 곱해서 4의 배수다. A, B, C 중에 짝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 맞니? 응.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되니? 4 짝수 난 최소한으로 써보겠다는 거야.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나 여기 A를 4로 할래. 그러면 BC 더해서 5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홀수를 그럼 2개 써서 5를 만들 수 있나? 절대 불가능하죠. 그죠? 여기가 9라는 홀수가 나온 덕분에 이 문제는 단순해진 거야. 어떻게 보면. 그지? 이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거든요, 얘들아. 곱해서 4의 배수라는 게. 왜냐하면 2, 2, 1 뭐 이런 거는 되지만 이런 것도 되지만 4, 1, 3 이런 거는 짝수가 하나만 있는데도 4의 배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였잖아.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조건이야, 얘들아. 얘 덕분에 쉬워진 거야. 결국 문제 정리하면 A, B, C 중에서 짝수가 몇 개 있어라? 2개 이상 있어라 인데 더 문제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더 쉬워져요. 2개 이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셋 다 짝수면 짝짝짝 더해서 홀 나올 수 있니? 또 이게 안 돼요. 따라서 그냥 확정으로 2개를 넣을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더해서 얼마가 나온다 하면 우리 주로 뭐 쓰는 형태야 이게? 중복 조합을 주로 쓰는 형태죠. 근데 조건이 걸린 거야. 짝수라는 조건. 요거만 이제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자, 어떻게 잡느냐? 얘를 뭐라고 할까? A 다시 더하기 1, B는 2A 다시 플러스 1, C는 아이고 짝수 2개 해야 되죠. 2, C 다시 이렇게 잡겠습니다. 쌤은 3개 중에서 B, C를 짝수로 선택하기로 한 거야. 그럼 이따가 경우의 수 3, C, 2 곱해주면 되겠지. 3개 중에서 짝수 2개 고를 거다 이렇게. 됐니? 자,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면 2A 다시 더하기 2B 다시 더하기 2C 다시 더하기 1 했더니 9 나왔다. 그러면 1 넘기고 2 나누어주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8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쓰면 너희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요렇게 적었을 때 얘들아, 요렇게 적었을 때 요렇게 적었을 때 쌤이 보통 홀수 하면 2 곱하기 얼마 빼기 1로 잡잖아. 근데 여기 더하기 1로 잡았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A, B, C가 자연수라고 했잖아. 1부터 시작하는 수잖아, 그지? 그러면 A 다시는 얼마부터 시작하는 수여야 돼? 0부터 시작하는 수여야지. A 다시라는 숫자죠. 왜냐? 1이라고 하는 홀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A 다시가 0일 때만 나올 수 있죠. 그지? A 다시가 0 이상이 된 거야. 됐니? 그리고 여기 있는 B랑 C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니? 0 맞니? 0일 수가? 자연수라고 그랬니? 자연수라고 했구나. 자연수면 얘들아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적어야지. 이렇게 적지. 자연수면 안 되니까. 또 다시 쓸게. 그러면 2배의 A 다시 B 다시 C 다시의 합 5. 얘가 9다. 그러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2다.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짝수인데 그냥 2 곱하기 얼마 안 하고 더하기 2를 붙인 이유는 B 다시도 0 이상 만들려고. C 다시도 0 이상 만들려고. 왜? 요 식에서 요 조건이 따라와 줘야 중복조합 편하게 쓸 수 있고. 그지?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는 3H2.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ABC 중에서 짝수 2개 고르자 해서 3개 중에 짝수 2개 고르자. 그래서 요거 2개 곱하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일이 다 나열해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요게 조금 더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풀이 과정일 것 같아. 13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말이 많지, 문제가. 상황을 좀 분석을 하면 되는데 잘 봐라. 연필만 먼저 볼게. 연필만 볼 거야. 연필 4자루가 있는데
여학생 3명 가조건 여학생이 각각 받는 연필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그럼 여학생이 000 한 개도 안 받아서 똑같던지 아니면 한 개 받아서 똑같던지 두 개는 불가능하죠. 그죠? 근데 나 조건 봐봐. 여학생은 연필을 한 자루 이상 받아야 된다. 여기서 끝난 거야. 여학생에는 무조건 연필 한 개씩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연필 이미 3자루 소모했네. 나머지 남는 거 연필 한 자루가 남아있겠네. 그 다음 볼펜이 7자루인데 가조건 남학생이 각각 받는 볼펜 개수 똑같아야 돼. 근데 다조건 남학생은 볼펜을 한 자루 이상은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한 개씩 줘. 남학생한테 볼펜 한 개씩을 미리 줘. 그럼 4개를 소모했겠네. 2개를 소모했겠네. 그럼 나머지 몇 개 남아? 볼펜 5개가 남아있어. 요만큼이 지금 남아있는 거야. 됐니? 이 상태에서 이제 볼펜을 누구한테 이제 너네가 추가로 줘야 되니? 볼펜 5개 남은 거를 여학생 몇 명? 3명한테 주시고 연필 한 자루 남은 거를 남학생 2명한테 주면 끝나는 거야. 문제 상황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서로 같은 물건 볼펜 5개를 서로 다른 3명의 학생에게 줄 겁니다. 계산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얘들아, 남학생이 볼펜을 한 자루씩만 받을 수 있니? 그것도 되네. 그치? 자, 그러면 설계를 다르게 하자. 첫 번째 경우 남학생이 볼펜을 1개를 받는 경우 남학생 볼펜 1개씩 받는 경우 그러면 여학생에게 지금 볼펜 5개 줘야 되고 남학생한테 연필 1개 줘야 된다. 그 상황인 거고 두 번째 상황 남학생한테 볼펜을 2개씩 주자. 그러면 여학생한테 볼펜 몇 개 줘야 됩니까? 3개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남학생한테는 여전히 연필 1개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 남학생이 볼펜을 3개씩을 받아갑니다. 그럼 여학생한테 줄 볼펜은 1개 남았고요. 남학생한테 줄 연필도 1개 남아있습니다. 자, 먼저 여학생한테 볼펜 5개 줍시다. 3, H, 5 나오겠죠. 그리고 남학생한테 연필 1개 주자. 2명 중에 1명 선택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한테 줄지?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한테 볼펜 3개 주자. 그러면 3H, 3이 발생할 거고 남학생한테 연필 1개 주자. 2C1 발생할 거고 여학생한테 볼펜 1개 주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학생 3명 중에서 그냥 1명을 선택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20 이렇게 선택하면 끝나겠다. 됐습니까? 이거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문제 이거 해석부터 잘해야 돼. 처음에는 얘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미 실험을 했단 말이야. 일주일 동안 이미 실험을 해서 A 버튼을 누를 확률이 4분의 3이고 B 버튼을 누를 확률이 4분의 1인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3번의 먹이를 먹고 나면 A 버튼, B 버튼 누를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씩이 된대.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얘가 3번을 먹고 나면 확률 자체가 같네. 그럼 3번 먹기 전과 후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되고요. 실험 횟수는 총 6번인데 문제에서 5번 이상
A 버튼을 누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첫 번째 5번 누르게 만들어. 6개 누르는 건 쉬우니까 이따 바로 하면 되거든. 자, 5번을 누르도록 해볼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중에서 동그라미 때문에 먹는다 동그라미로 할게. 못 먹는다 X로 할게. 동그라미가 3번 등장하고 나면 달라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3번이 언제 등장해서 마무리되냐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부터 바뀌니까.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3번이 얘들아 1, 2, 3회 차에 다 등장합니다. 1, 2, 3회 차에 다 등장하는 거야. 이때 확률은 어떻게 돼? 처음에 세팅한 얘가 먹는다의 확률 4분의 3의 세제곱이 발생을 하는 거지. 맞니? 그 다음에 x가 여기 등장할 수도 있고 여기 등장할 수도 있고 여기 등장할 수도 있고 어딘가에는 한 번은 등장해야 될 거 아니야. 5번만 먹어야 되니까.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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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x가 한 번 등장을 하면 확률이 이제 바뀌었잖아. 4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고 이제는 x 될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확률이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잖아. 3번 먹고 나면. 알겠니? 자, 만약에 여기 이 3개 중에서 여기 한 군데에 x가 등장했다 라고 치면 나머지는 동그라미여야 될 거야. 나머지 2개의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은 각각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여기 다시 2분의 1의 제곱이 또 곱해질 텐데 얘들아 x가 3칸 중에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3C1 붙여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두 번째 이번에는 얘들아 x의 등장 위치를 1 또는 2 또는 3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쌤은 가운데 2회차에 x가 등장했다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까지 동그라미지. 맞니?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일단 3번 나와야 돼. 여기서 동그라미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라고 문제에서 소개했지? 4분의 3의 세제곱입니다. 자, 여기 x는 2분의 1이 아니죠. 아직 먹이를 3번 먹기 이전에 등장한 x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 동그라미 채워줘야 되죠. 이 동그라미는 확률이 2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 x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3C1 해주면 되죠. 5회를 먹는 것 자체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번 다 먹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동그라미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확률이 바뀐 동그라미가 새롭게 등장하겠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3의 확률로 3번 먹고 2분의 1의 확률로 3번 먹겠죠. 요거 다 더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문제? 확률 자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채연아 눈을 떠. 안돼 아직 안돼. 눈을 떠. 15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 세도 뭐 크게 문제되는 뭐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 F1 더하기 F2 빼기 F3은 3M이다라고 했지. M은 정수라고 했고, 그치? 정수라고 했어. 그러면 함수값 1, 2, 3, 4, 5를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0, 3, 6, 9, 12 이런 거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첫 번째 M이 0일 때, 두 번째 M이 1일 때, 세 번째 M이 2일 때 이렇게 가도 돼. 그거 틀린 해석 아니야. 그렇게 해도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쌤은 조금 다르게 해볼게. 여기에서 쌤이 마이너스 F3을 이항시키기로
여기서 m이 정수라고 했죠. 정수라고 했죠. 자, 이걸 마치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냐 하면 요 형태, 여기 부분 자체를 3k 플러스 누구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여기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값을 분류를 한 거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얼마냐에 따라 분류를 한 거죠. 그치? 그래서 그 개념을 이용하기 위해서 쌤이 요 y 요 함수를 요 집합을 세 종류로 애들을 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는 3 자체. 두 번째 그룹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나오는 애들. 1과 4. 세 번째 그룹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나오는 애들.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여기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결정해주는 부분이지 얘들아. 이제 그래서 F3이 Y1의 원소일 때, 즉 3일 때. 야, 그러면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네. 3M도 3의 배수고 3도 3의 배수잖아 지금. 그럼 결국 뭐야? F1 더하기 F2가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F1과 F2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를 좀 작성을 해보면 나머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더했을 때 3배수를 만들 수 있잖아. 그치? 첫 번째 경우 얘도 y1, 얘도 y1이면 괜찮지? 그치? 두 번째,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왔는데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오면 괜찮지? 반대로도 갈 수 있고. 다른 경우 또 있니? y2, y3, y3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니? 못 들어오잖아. 그치? 자, 여기에서 경우의 수 F1 1개, F2도 1개, 경우의 수 1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F1이 될 수 있는 게 y2 집합의 값이 2개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2개, y3가 될 수 있는 거 2개, 여기 4개, 여기도 마찬가지 4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F3이 y2의 원소가 되었다고 합시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F1과 F2에 대해서 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봅시다. 얘가 만약에 3의 배수였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3의 배수에서 나머지 1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더했을 때도 나머지 1이 생길 수 있잖아. 반대로 있을 수 있고. 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 나머지가 2면 그럼 더해서 나머지 1 되는 거잖아. 나머지끼리 더하면 4 되는데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 되는 거 맞잖아 지금. 또 있습니까? 다른 경우 더 없습니다. 그죠? 자, y1에서 1개 고르자. 1개. y2에서는 2개. 여기 2개. 여기도 그럼 2개. 여기는 2개니까 4개.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F3 자체를 여기에서 경우의 수 2개로 여기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까지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F3이 Y3의 원소일 때 또 한 번 해주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표 작성해보죠. 알겠죠? 차연아 졸려 죽겠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비몽사몽 한데 너 지금? 16번 문제 뭔 소린지 알겠니 얘들아? 굉장히 잘 만든 문제죠.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A형은 검은색, B형은 검은색, 흰색. 이 검은색, 흰색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B가 등장하면 검은색이 나오다가 흰색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C가 나오면 반대로 흰색이 나오다가 검은색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이구나. D는 흰색 2개. 자, 그러면 봐봐.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풀어야 되는 거 10개의 바둑돌을 A 3개, B 2개, C 3개, D 1개. 여기서 너희가 핵심 정보로 봐야 되는 거는 B 2개와 C 3개라.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또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전환을 총 5번 해야 되죠. 맞니? 거기다가 검은색이 연속된 거, 흰색이 연속된 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해서 전환을 5번 시킬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돼. 알겠니? 연속으로 나오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B, B, C, C, C를 효과적으로 배열을 하면 얘들아 C, B, C, B, C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건 바둑돌을 최소한의 개수만 쓴다는 뜻이야. CC가 연속으로 등장을 하려면 바둑돌을 더 많이 써야 되잖아. CC가 등장하면 흰 검, 흰 검을 써야 돼. 근데 얘들아 C, B가 등장하면 흰 검, 흰 세 개만 써도 표현이 돼. 맞니? 그래서 바둑돌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B 2개와 C 3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 배열입니다. 요 배열을 쌤이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흰, 검, 흰, 검, 흰 딱 5개만 쓰고 이 5개의 배열 다 여기까지 딱 다 몇 개 썼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썼니? C 맞지? B, C, B, C 이렇게 쓰고 6개 써서 이거 다 표현했습니다. 5개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몇 개 더 만들어야 돼? 문제에서 10개의 바둑돌을 써서 하자라고 했는데 B랑 C는 다 소모했거든. 그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뭐만 남았어? A 3개를 만들고 D 하나만 만들면 끝인 거야.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같은 색깔끼리 붙이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여기 검은 바둑돌이 들어간 자리에 추가로 들어갈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A1이라고 합시다. 요 검은 바둑돌이 있는 자리에 추가로 들어갈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A2라고 합시다. 여기 바둑돌에 있는 자리에 추가로 들어갈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A3라고 합시다.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몇이어야 됩니까? A 형태를 3번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로 바둑돌이 3개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3. 이해돼요? 그 다음 흰 바둑돌 자리에 흰 바둑돌 더 들어갈 것의 개수를 B1, 흰 바둑돌 자리에 흰 바둑돌 더 들어갈 것의 개수를 B2, 요게 더 들어갈 흰 바둑돌의 개수를 A3라고 하면 B3라고 하면 B1, B2, B3 D를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하나만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H3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할 거고요. 여기는 그냥 3C1이라고 적어도 괜찮겠죠.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사고에 전환이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18번) 이거 문제 한번 보셨습니까? 인간 제로 게임. 자, 얘들아 봐봐. B가 부를 수 있는 건 0, 1, 2야. 그지? 그 상태에서 외친 숫자랑 똑같은 사람의 수가 일어나면 B가 이기는 거야. 지금. 다르게 외치면 A가 이겨. 그럼 얘들아, 너희가 B가 이길 확률을 찾는 게 쉬울까? A가 이길 확률을 찾는 게 쉬울까? B가 더 쉬워. 왜냐면 같은 걸 부르는 거야. A는 다른 걸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경우를 다 조사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B가 이길 확률을 구합시다. 그걸 쌤은 PB라고 표현할게요. 요거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B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B가 부르는 번호랑 같은 인원의 숫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B가 0을 불러봅시다. 그러면 A 그룹 3명은 아무도 안 일어나. A 그룹 2명은 아무도 안 일어나야 되죠. 안 일어날 확률 6분의 1 아닙니까?
근데 그게 2명 다 발생해요. 요거네.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1을 불러봅시다. 그러면 한 명은 일어나고 한 명은 앉아있고, 근데 2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일어나면 되겠죠. 세 번째, 이번에는 B가 2를 불러봅시다. 그러면 일어날 확률 2분의 1이 둘 다한테 발생해야 되죠. 따라서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2, 얘는 4분의 1. 맞아요? 나 계산 잘못한 거 없죠? 1 나오지 않냐 이러면 확률이? 확률이 1 나오는데?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규칙 3. B가 0, 1, 2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외치. 임의로. 그러면 B가 0을 외칠 확률 자체가 3분의 1. B가 1을 외칠 확률 자체가 3분의 1. B가 2를 외칠 확률 자체가 3분의 1.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여기가 12분의 1. 여기는 12분의 2. 여기는 1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더하니까 확률 얼마? PB는 12분의 4가 나와서 3분의 1입니다. 얘들아,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면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겠지. 그치? 자, 4번 게임을 해서 A조가 4번을 모두 이겨야 A조가 승리입니다. 그때 A조가 승리할 확률, 그러면 4번 중에서 4번 다 이겼다면 3분의 2의 확률로 4번을 다 이긴 게 A조의 승리죠. 그 확률은 P 얼마니? 3의 4제곱 81분의 16. 그 반대되는 모든 사건이 다 Q자. 81분의 65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Q분의 P를 물었으니까 65분의 16 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19의 3번. 정말 귀찮은 문제죠. 진짜 귀찮은. 이 문제를 맨 마지막에 넣어놨어. 애들 보고 어떻게 풀으라고. 이건 케이스 W 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초기 세팅에 의미가 없어. A에 흰 거 10개, 검은 거 10개 있는데 실행 1을 무조건 하게 되거든, 지금. 실행 1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치? 실행 1, 실행 1을 연속으로 2번 반복한다 그랬잖아. 실행 1을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데 실행 1에서 A에서 2개 꺼내서 B에 넣으래. 그러면 처음에는 무조건 흰 거 2개가 B로 옮겨간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애초에 초기 세팅을 쌤은 이렇게 해놓을게. A에 흰 공이 8개만 남아있고 검은색이 10개, 아이고, B에 흰 공이 2개 건너와 있고 검은 공이 10개 들어있고 여기에서 시작을 할게. 그냥 실행 1을 마친 상태에서. 알겠지? 여기에서 이제 실행 2를 할 건데 여기에서 실행 2를 할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케이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B에서 2개를 꺼내서 A에 넣을 건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B에서 실행 2는 B에서 A로 옮겨갈 건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옮길 수도 있고 흰 거 2개만 옮길 수도 있고 검은 거 2개만 옮길 수도 있고 다 다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실행 2를 한번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흰색 9개, 검은색 1개가 남아있고 여기에는 흰색 1개, 검은색 9개가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원상복구 되는 거네. 흰색이 10개, 검은색이 10개 남아있고요. 여기서 검은색 2개 넘기면 흰색 8개, 검은색 2개 남아있고 여기는 흰색이 2개, 검은색이 8개 남아있는 상태예요. 케이스 분류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실행 1을 또 합니다.
얘는 A에서 B한테 다시 2개 건네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상황을 조금 봐야 돼. B의 흰 공의 개수가 1개만 있을 확률이 궁금하다고 했어. 최종적으로 다 했을 때 흰 거 1개만 남아 있어야 돼 B한테.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줄 때 여기서 줄 때 얘들아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가 실행 2를 할 때 B에서 A한테 뭔가를 건네주고 끝내잖아 2개를. 근데 여기 흰 공이 1개만 남아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흰 공 다 뺏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흰 공 여기 끝까지 지켜야 되지. 맞니? A에서 B 줄 때 그러면 흰 공을 2개를 다 줘도 괜찮을까? 지금 A에서 B한테 줄 때 흰 거 2개 다 줘도 다시 2개 다 가져가면 이 상황 만들 수 있잖아. 흰 거 1개만 남길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흰 공 2개 넘겨줬다가 자동으로 여기는 흰 공 2개를 다시 건네주면 되겠지. 그 다음 여기에서 흰 공 1개 이렇게 표현하지 말자.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건네주면 흰 공 2개 들어온 상태지. 그럼 얘도 다시 건네줄 때 다시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다시 건네줘야 되지. 됐습니까? 여기서 검은 거 2개 주면 여기서 검은 거 2개 주면 여기서 다시 줄 때도 검은 거 2개 돌려줘야 되죠. 흰 거 하나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문제 진짜 겁나 시간 오래 걸리네. 흰 거 11개, 아니지 빼주는 거지. 7개, 1개, 3개, 9개. 얘는 8개, 0개. 여기가 2개, 10개. 여기는 9개. 검은 거 2개 못 주네. 검은 거 1개밖에 없었네. 얘는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는 거야. 각각의 확률도 다 곱해야 되잖아. 꼭 이짓을 해야 돼. 아씨 진짜. 다시 피해서 흰 거 2개 주자. 그러면 완성되는 거니까 남은 구성은 쓸 필요 없지. 여기 이제 확률 적을게. 여기도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주면 흰 공 하나만 남았으니까. 근데 마지막에서 여기서 확률을 구하면 되고. 얘 원상복구 시켰지? 그치? 실행 1, 실행 2 거쳐서 이제 다시 흰 거 하나만 남기면 돼. 자, 여기서 흰 거 2개를 A한테 넘겨주면 다시 돌려줄 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돌려주면 되죠. 그죠? 얘는 이거밖에 없지. 왜? 여기에서는 검은 걸 섞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이걸로 끝인 거야. 근데 여기에서 흰, 검이 2개, 8개씩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흰색 2개를 줬다고 치면 다시 돌려줄 때는 안 되네. 흰 게 4개 있으니까 1개만 남길 수가 없지. 그럼 여기서 줄 때 흰 거 1개, 검은 거 1개를 주면 다시 돌려줄 때는 흰 거 2개 돌려줘야지 흰 거 1개만 남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검은 거 2개를 A가 B한테 주면 다시 돌려줄 때는 흰 거 1개, 검은 거 1개 돌려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흰 거 2개 돌려줬으니까 여기는 8개, 0개, 여기는 2개, 10개. 여기는 흰 거 1개, 검은 거 1개 돌려줬으니까 7개, 1개, 3개, 9개. 검은 거 2개를 돌려줬으니까 8개, 0개. 2개, 10개.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 돼. 각각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확률 다 곱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건네줘야 되니까 흰 거 하나 줄 확률 12분의 2 곱하기 12분의 1. 아 이거 진짜 좀 계산해야 돼. 너무 하기 싫은데. 아씨. 하자. 자 처음에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주자. 12C 2분의 2C 1 곱하기 10C 1 곱하기 그 다음 이 단계에서 흰 거 하나 주겠습니다. 흰 거 2개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0개 중에서 9개 곱하기
여기서 다시 흰 거 2개 뽑아와야 됩니다. B에서 A 줄 때 12개 중에 3개. 그 다음 여기는 첫 번째 과정은 똑같았으니까 12C 2분의 2C 1, 10C 1 똑같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 A에서 B 줄 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한 개 꺼내줘야 되니까 10C 2분의 9C 1, 1C 1 꺼내주고 다시 B에서 A 돌려줄 때도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돌려줘야 되니까 12C 2분의 2C 1, 10C 1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과정을 여기 다 하셔야 됩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이걸 진짜 시간 내에 풀라고 낸 문제일까요? 얘들아? 만약에 니네가 실전에서 진짜 이런 문제를 만나잖아? 버려. 이 문제 한 문제 풀 시간에 딴 문제 3문제, 4문제 풀 수 있어요. 버려. 알겠니? 내가 봤을 때 100점을 안 만들겠다라는 문제 같아. 이걸 시험에 낸다는 거는 상식 밖의 행동이야. 알겠지? 풀라고 낸 문제 아닙니다. 답이야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답이야 나올 텐데 절대 시간 안에 소화해낼 수 없는 문제야. 알겠죠?